네. 지금 서촌중학교 3학년 5과 문법 설명하겠습니다. 5과에 제일 처음에 과거 완료라고 있죠.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는 had, 그다음에 pp가 들어갔을 때 이걸 과거 완료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평상시에 have pp를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사실 그거랑 비슷한 건데요. have, pp, 이건 현재 완료, 이건 현재 과거 완료 이렇게 되겠죠. 한번 예문을 한번 볼까요? 내가 먹었어. 그러면 나는 먹는다. 그렇죠? 뭘 먹었습니까? 딤섬. 딤섬을 먹었어요. 현재죠? 근데 이걸 과거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I ate 딤섬. 나는 딤섬을 먹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I have 가졌죠. eaten. 어? 딤섬.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하죠? 선생님이 평상시 얘기를 했었죠. 가졌는데 뭘 가졌다? 딤섬 먹었던 그 과거 상황을 가진 겁니다. 사실은 가졌는데 딤섬 먹은 상황을 가졌다. 언제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죠. 근데 어떤 뭘 갖고 있어요? 과거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은 그냥 먹었다 이렇게 먹었다 또는 먹었었다 이런 약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과거처럼 됩니다. 요거랑 뜻이 우리나라 한국말로는 거의 구별이 안 되는 것. 요거 맨날 얘기했죠. 영어에서 과거하고 영어에서 현재 완료랑 한국말로는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하다. 차이는 있죠. 요거는 그냥 과거에 먹었다. 요거는 먹은 적을 지금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면 헤드 PP도 사실은 비슷하다 이거죠. 요 자리에다가 have를 안 쓰고 헤드를 썼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입니다. 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보다 먼저 있었던 먹었던 상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 이거는 과거에 먹었고 이거는 먹었던 과거에 먹었던 거를 과거에 가지고 있으니까 더 먼저 먹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굳이 시계열의 어떤 순서로 보자면 과거보다 더 먼저 있었던 일을 나타낼 때는 had pp를 쓸 수밖에 없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하, 현재 완료가 내용적으로는 현재보다 현재 완료가 내용적으로 더 과거 같은 말을 하는 거고 그 과거보다 과거 완료가 내용적으로 더 과거 같은 더 훨씬 앞선 대과거 같은 말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 말로 설명만 들으면 좀 알쏭달쏭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늘 보면서 예문으로 흡수를 해야 됩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그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나눠준 포인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 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니가 여기 선생님 V 표시하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니가 was late 늦었다. 과거죠? For school 학교에 늦었어요. because 접속사. 우리 학원 다니는 사람들은 팔품사를 완전히 알아야 된다 그랬죠. 접속사는 팔품사의 하나입니다. 뒤에 문장으로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힘이 있죠. 뭐 때문에 라는 문장이 나와야 돼요. He had missed the school bus.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만 봅시다. 이게 어떤 뜻인가. had 가졌죠. 뭘 가졌을까? 차를 놓쳤던 그 상황을 과거에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놓친 건 언제 놓친 거예요? 과거보다 더 앞선 시제에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학교 버스를 놓쳤었기 때문에 제니는 늦었다. 그러니까 늦었던 것보다 학교 버스 놓친 게 더 먼저 일어났다라는 일을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표현할까? 방법이 요것밖에 없어요. 헤드 PP.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예문 밑에 거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에서는 뭐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이렇게 헤드 PP나 해브 PP의 그 어떤 내용적 분류를 무지하게 중요시하거든요. 선생님 제자들도 그거를 몰라서는 안 되겠지만 선생님의 솔직한 마음은 이렇게 경험, 계속, 결과, 완료라고 하는 내용적 분류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정말 중요한 건 뭐다? 과거보다 더 앞선 어떤 내용을 말하고 싶으면 그때 헤드 PP를 쓰는 거다. 그런데 뒤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해요. 제가 별표 칩니다. 학교 시험엔 요걸로서 나와야 돼요. 과거와 함께, 과거 완료와 함께 쓰는 부사구라는 게 있죠. 거기 보이세요? 그 부사구에 그 just라든가 already라든가 yet라고 하는 이 부사구가 보이죠? 그럴 때는 뭔가 완료된 느낌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거꾸로 부사구를 통해서 경험 결과 계속 완료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문제도 거의 그렇게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사구는 뭡니까? since나 for 이렇게 있죠. 뭐뭐 때문, 언제부터, 뭐뭐 동안에 이런 말이 들어가면 그게 계속적인 거고 경험, never, ever, once, twice, before 이런 식의 부사구가 헤드 PP랑 들어갔을 때는 내용상 자연스럽게 계속적인 용법이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간곡히 부탁하는데 경험, 계속, 완료, 결과라는 것을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헤드 PP는 그냥 그대로 원어민대로 어떻게 가지고 있었어. 근데 앞던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어 라는 뜻으로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한국식의 문제 맞히려면은 부사구가 경험, 결과, 계속 완료적인 부대적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가 있으면 그게 맞춰서 문제를 풀면은 다 맞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바로 그 위에 예문을 봅시다. 자, 여기를 볼 거예요. 여기. 경험. I had eaten dim sum before I visited Hong Kong.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홍콩을 방문하기 전에 나는 딤섬을 먹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before, 뭐뭐 전에 라는 말보다 내가 방문했던 것보다 앞선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had eaten을 썼고요. 이렇게 부사구가 before나 뭐 이렇게 ever나 once나 twice나 never 같은 게 왔으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경험이지? 이렇게 너무 생각하면 나중에 헷갈려져요. 부사구를 보고 never, once, twice, before, ever 이러면 경험끼리 딱 기억을 하시면 되고 계속도 관념적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뭐 계속 되어 오고 있다 이런 거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을 못 풀어요. 답은 어떤 부사구랑 쓰는 거냐 since나 for나 요런 거랑 이렇게 곁들여서 쓰이면 그게 바로 계속용법이구나 하고 그렇게 그룹핑해서 답을 푸는 겁니다. I had lived in Seoul. 나는 서울에 살았었다. 여기까지는 보세요. 나는 서울에 살았었다. 과거 단순히 살았었던 것보다 더 앞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had 가지고 있었죠. lived in Seoul. 서울에 산 사실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앞선 시제죠. 근데 이게 과연 경험일까요? 개소일까요? 그것말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서울에 산 적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경험이고, 나 지금 살고도 있어! 이러면은 그건 계속인데, 이 뒤에 보면, for 2 years, 이렇게 2년간이라고 하는 부사가 있잖아요. 요것 때문에 이걸 계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사구 때문에 경험 결과 계속 완료가 결정된다. 요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학원 선생님 제자들한테 주는 특별 보너스입니다. 경험 결과 계속 완료를 어떤 관념이나 개념으로 이해하시려고 그러면은 안 맞아요.
어차피 똑같이 생긴 게 경험, 결과, 계속 완료가 다 됩니다. 거꾸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부사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경험, 결과, 계속 완료를 매칭시켜 찾으면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or 2 years가 와서 계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2년간 살았었다. Before I moved 용인. 내가 용인으로 이사 오기 전에. 그 다음 밑에 문장 볼까요? When I arrived there, 내가 거기 도착했을 때 she had already left. 이것도 놀랍게도 already 때문에 완료예요. 그냥 she had left. 그녀는 떠났었어. 이것만 가지고는 떠난 적이 있었어. 계속 떠났어. 뭐 떠나서 뭐 이제 뭐 끝난 거야.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already가 있기 때문에 완료이고 시험 문제도 반드시 그렇게 해서 풀립니다. 부사구를 꼭 기억을 해주시는 거. 그다음에 결과는 별로 부사구가 잘 안 나와요. 내용으로 끝났다라는 거를 알려줄 때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요. 부사구가 불분명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경험 계속 완료가 명쾌하게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이고 결과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잘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에 예문으로는 글쎄요. 그렇게 썩 시험에 잘 나올 만한 문장은 아닙니다. Jenny had studied hard. 그녀가 공부를 열심히 했었다. 했다. 이게 경험인지 계속인지 결과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런 부사구도 없고 hard 하나 뺄게. So she passed the exam. 그래서 그녀는 시험에 합격했다. 이거를 근데 결과라고 인식이 이 프린터에 대고 문법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뒤에 so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So she passed the exam. 그녀는 그 결과 시험에 합격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앞에 거를 그냥 결과적인 용법이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계속 주변을 봐야 돼요. had pp 그 주변에 어떤 부사고 어떤 문장이 왔는가.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은 이거예요.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before, after 등 접속사가 있어서 사건의 전후를 분명히 알 수 있을 때는 과거 시제를 써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할 때는 and와 함께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밑에 있는 문장. I arrived home. 나는 집에 도착했어. After my son had left. 내 아들이 떠난 후에 난 집에 도착했어. 그러면은 arrived는 과거고 had left는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떠난 거보다 도착한 거보다 had left가 더 먼저 더 옛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순서를 알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느낌이 들죠. 그죠? 와, 막 순서대로요. 근데 바로 밑에 보세요. I arrived here. 나 여기 도착했어. After my son left. 여기는 둘 다 과거죠? 그런데 위에 있는 문장이랑 같대요. 내용이. 그렇죠? 이거를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죠. 사실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또 밑에 문장 보세요. My son left. 내 아들이 떠났어요. And I arrived home. 내가 집에 도착했다. 둘 다 과거죠? 여기에 had pp를 안 써도 그냥 시간상 앞선 내용이 나타낸다라고 그럴 때는 그냥 안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had pp는 전혀 몰라도 되는 문법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거의 신경 안 쓰는 문법이에요. 뭐 그렇다고 모르는 문법도 아니고 분명히 존재하는 문법인데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had pp나 have pp는. 왜? 안 써도 되니까. 왜 안 써도 되죠? 자, 조금 어려운 얘기 해드릴게요. 어떤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는 어때요? 무지하게 많죠.
조선시대도 과거고 2시간 전도 과거죠. 그러면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은 과거로 말합니다. 2시간 전에 있었던 일도 과거로 말하죠. 두 개를 같이 말할 때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말한다? 조선시대는 헤드피피로 말하고 2시간 전엔 과거로 말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다 과거입니다. 전부 다 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피피는 언제 그걸 쓰느냐?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싶을 때 말하는 문법이지, 시계열적으로 과거에 먼저 일어났으니까 과거를 완료를 쓰고 나중에 일어났으니까 뭐 과거를 쓰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현재가 아닌 건 전부 과거예요. 즉 고조선 시대도 과거, 조선시대도 과거, 2시간 전에도 과거, 5분 전에도 과거. 그렇기 때문에 헤드 PP를 너무 의식하면서 문법을 공부하거나 영작을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은 아니다. 근데 영어를 자꾸 하다 보면 왜 헤드 PP를 쓰는지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말을 딱 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요 행동보다 바로 과거에 있던 거. 알겠죠? 예, 그런 거를 한 번에 싹 오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 평상시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근데 오늘 시험은 어떻게 푸느냐? 시험은, 자, 이게 지금 시험 문제에 대비한 예문 프린터로 갔는데요. 문제 프린터로 갔는데, 아까 잠깐 힌트 줬죠? 부사구랑 연결해서 푸는 겁니다. 경험 결과 계속 완료를 평상시엔 의식하지 말고, 시험 때는, 아까 말했듯이 ever, never, once, twice, before. 이거는 무조건 경험. had, just, already. 무조건 완료. for, since. 무조건 계속. 딱 그것만 생각하고 문제 푸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평상시 영어 공부할 때는 have pp, have pp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She had lost the ring. ring이라고 하는 거 목걸이거든요. 아니야. ring이 목걸이가 아니고 손에 끼는 거니까 반지네, 반지. 반지를 잃어버렸죠. That 어떤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That I gave on her birthday. 내가 그녀의 생일에 준 반지를 잃어버렸다. 자, 냉정하게 선생님 둘 다 맞습니다. gave도 맞고 had given도 맞는 거예요. 다만 요번에 시험 볼 때만 had given을 쓰세요. 왜 둘 다 맞냐면 어차피 과거 이런 일이야. 잃어버린 것도 ring이고 과거고 사준 것도 과거죠. 근데 꼭 사준 게 먼저 사줬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하고 싶을 때는 had given을 쓰는 거고,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냥 과거야 전부 다. 그러면은 그냥 과거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는 had given을 쓰는 게 답을 맞춰야 되겠죠. 왜 그렇게 문제를 내겠습니까? had pp 배우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had given이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답이다. 그러나 실전에서, 시험 문제가 아닌 실전에서는 그냥 gave를 써도 여기서 맞다. 그거가 아까 말한 게 뭐예요? 일어난 일의 순서를 충분히 알 때는 안 써도 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요번에 시제 답을 할 때는 앞선 기준 시제가 과거이고 그보다 앞선 시제를 쓴 것 같다 할 때는 헤드 PP를 꼭 써주세요. 그 다음에 he had lived 하고 he have lived라고 두 개를 고르는 건데, he have lived는 사실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he가 3층 단수니까 he has lived 또는 he had lived 둘 중에 하나가 다 고르는 거일 때에 문제가 나오겠는데, 여기서 before가 나왔죠. 요럴 때는 요 부사구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가 서울에 이사 오기 전에, 이렇게 전에라는 부사가 들어왔을 때는 경험 결과 계속 완료에 용법을 써서 she had lived가 답이 더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요것도 미국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냥 he lived
이렇게 과거로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그게 아까 말했듯이 그냥 순서를 알 수 있으면은 헤드 PP 굳이 안 써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반드시 헤드 PP를 골라줘라 이런 얘기예요. 아마 선생님 평상시에 제일 설명하기 쉬운 게 경험 결과 계속 완료용법이라고 얘기했었죠. 다 그런 이유입니다. 별로 미국 사람 신경 안 쓰는 용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그냥 거의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경험 결과 계속 완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정말 열심히 시험에 출제를 내죠. 근데 실제로 영어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 이번에 아쉽지만 그 부사구를 기억해서 아쉬운 대로 열심히 외워가지고 다 맞게 바랍니다. 학교 시험에. They have left. 그들은 떠났어요. They had left. 두 개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have left는 떠난 거를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내용상 떠났다 과거고요. 그 다음에 had left는 떠났던 상황을 과거에 가지고 있었으니까 과거 어떤 시점보다 더 예전에 떠났다는 얘기예요. The restaurant before I got there. 내가 거기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레스토랑을 떠났다. 여기서는 그 내가 도착하기 전에가 과거니까 그보다 먼저 떠났다라는 나타나는 거를 표현하려면 had left밖에 답이 안 되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3번 had left가 됩니다. 어법상 고쳐보세요. I had a stomach. 나는 stomach ache. 위통이 있었다. 배가 아팠다는 얘기고요. After I eaten too much. 요거는 일단은 무조건 안 돼요. eaten 같은 경우는 after 다음에 I 동사가 와야 되는데 eaten 동사 자체가 아닙니다. pp가 나왔기 때문에 I ate라든가 아니면 I eat라든가 또는 I have eaten이라든가 I had eaten이라든가 이런 동사 형태를 써줘야 되는데 일단 틀렸고요. 여기서 시제를 이렇게 보면 나는 위통을 가졌죠. 근데 그 자체가 과거인데 너무 많이 먹어서 가진 거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위통 가진 거보다 더 앞선 시제를 나타내니까 had eaten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Mr. Park had teached English. had teached는 이거 자체가 또 말이 안 되네요. teach의 3단 변화는 teach, taught 이래가지고 had taught 이렇게 써야 되고요. for가 왔죠. 여기 접속사. 전치사. 뭐뭐 동안에 이런 for가 오면은 계속적인 문법이라고 그랬죠. When I met him, 내가 그를 만났을 때 2년 동안 미스터 팍은 영어를 가르쳐 왔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had taught. 그 다음에 the pizza arrived. 피자가 도착했어요. After my mom had gone out. 이럴 때는 엄마가 도착하고 난 이후에, 엄마가 밖으로 나간 이후에, 근데 피자가 도착했던 것보다 after의 내용으로 미쳐 보니까 엄마가 나간 게 먼저 일어난 일이잖아요, 더. 그래서 had gone out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C번 엄마가 집에 돌아오셨을 때까지 나는 5시간 동안 계속 혼자 집에 있었다. I had 집에 있었다. 그럴 때는 뭐 stayed at home이 되겠죠. 왜 I had가 됐을까? 여기 뒤에 for가 나왔으니까. for 5 years. 5 hours. 5시간 동안이라는 for라는 부사가 왔을 때는 경험 결과 계속 완료 중에 계속적 용법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had pp를 쓰는 게 좋겠다. 왜냐면 왼절이 또 과거니까 came back. 그래서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 게 많습니다. 기준이 되는 시제가 과거인지 현재인지 기준의 시제가 과거가 되고 그보다 먼저 일어난 것 같다 할 때 had pp를 쓰는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부사구를 봐서 for
ever, never, ever, once, twice 이러면 경험. for, since 이러면 계속. once, ever, never 이러면 경험. 그 다음에 already, just 이러면 완료. 요렇게 딱 그 부사 구하고 경험 결과 계속 완료를 딱 매칭을 시켜버리세요. 그래야지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 lost the soccer ball. 나는 축구공을 잊어버렸어. That my father me. 여기서 답은 had bought me예요. 잃어버린 것보다 아빠가 나한테 공을 사줬던 게 더 앞선 시제이기 때문에 had bought을 썼죠. 그러나 우린 냉정하게 얘기해서 여기를 bought을 써도 사실 틀리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이 프린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출정 안 할 거고 시제가 더 앞선 시제일 때는 과거 완료를 써라. 과거보다 앞선 시제일 때는 그렇게 출제될 것만 염두에 두시고 이번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she 본 적이 없다. She had not seen 이렇게 되겠죠. She had not seen a foreigner until she visited the USA. She had not seen 여기를 조금 더 깔끔하게 써주면 she had not seen 또는 had never seen 이렇게 되겠죠. She had not seen a foreigner 이렇게 됩니다. 기준이 되는 시제가 내용상 기준이 되는 게 그녀가 방문했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과거잖아요. visited가. 그래서 had not seen이 되는 겁니다. 교과서 86에서 90페이지 사이에 나온 과거 완료 문장을 찾아 적어보자. 한번 적어서 이게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 1919, when the independence movement had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he moved to Shanghai, China. 해석을 해보면 그 독립운동이 나라 전반에 걸쳐 throughout the country had spread 퍼졌을 때 왜 had를 썼을까요? 그 기준이 되는 시제가 뒤에 나오는데 he moved to Shanghai, 샹하이로 이사했다, 이주했다라는 것보다 더 먼저 일어났다는 걸 말하는 사람이 알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had pp 쓴 겁니다. 그리고 spread의 3단 변화는 spread, spread, spread 같아요. 잊지 마세요. 결국 have pp나 had pp 문제 풀을 때 3단 변화인 그 pp를 모르면은 거의 망가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요 불규칙 동사 120개 정도 되는데 3단 변화를 다시 상기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이 Their bodies had been in Japan. 그들의 그 시체가 재팬에 있었다. But after Korea's independence, 김구 brought them to 효창 Park. 그러나 김구의 한국의 독립 이후에 김구가 그 시신들을 효창파크로 brought, 데려왔다, 가져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brought라는 것보다 먼저 있었던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had been을 쓴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s I left 효창 Park, 내가 효창 파크를 떠났을 때, 효창공을 떠났을 때 I thought about, 난 생각했다. 김구's words, 김구의 말에 대해서 in my wish, in my wish라고 하는 게 그 김구가 쓴 그 어떤 수필 같은 글이에요. 그 in my wish 안에 있는 김구의 말에 대해 생각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that 그게 뭐냐면 그 김구의 말이 뭐냐면
I had read in exhibition hall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관계대명사 내가 전시관에서 읽었었던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 왜 had read를 썼을까? 그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먼저 그걸 읽었었던 일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까지 과거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완료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를 한번 봤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헤드 PP는 결론적으로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마지막 문장 그 D번 있잖아요. 이거 사실 다 과거로 쓴다고 해서 하나도 안 틀린 거예요. 놀랍게도. 여기를 전부 다 과거로 쓴다고 해서 미국 사람 아무렇지도 않고 다 해석하고 미국 그렇게 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왜 헤드 PP를 썼느냐. 말하는 사람이 그 글을 쓴 말하는 사람이 무언가 기준이 되는 시점보다 더 과거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쓴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에는 좀 피곤할지 몰라요. 경험 결과 계속 완료 고르는 게. 그러나 평상시에는 너무 그렇게 경험 결과 계속 완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공부하길 바라고 이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so that 용법 같은 오가의 so that 용법을 설명할게요. so that 용법은 그 선생님 학원은 항상 팔품사로 영어를 배운다 그랬죠? 도대체 so that은 정체가 뭐냐? 품사적 정체가 뭐냐? 그게 중요해요. 그게. so that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라는 게 여러분들 제일 큰 관심사겠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해석하려고 배우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말인데 한국 사람들이 그 궁금해하는 만큼 미국 사람들은 그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인식할까? 그걸 품사로 인식한다 이거죠. so는 뭐냐 여기서 so는 부사입니다. 부사. 이게 중요해요. 뜻은 뭐 그래서 그만큼 그죠? 아주 뭐 이런 뜻이 돼요. 그 다음에 대절 대시라고 하는 게 소위 접속사인데 왜 접속사죠? 이 대세를 나타내는 내용을 실제 문장을 쓴 거예요. 이렇게 주어동사 that 주어동사 조금 반드시 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요거 자체로는 이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인지 막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so랑 연결돼서 할 때는 여기가 보통 부사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뭐 he is so smart. 그 사람이 너무 똑똑해. 이렇게. 그래서 that 여기다가 everybody likes him. 이렇게.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 likes him. 그를 좋아해. 이렇게 되겠죠. 이런 문장이 바로 그가 소위 소된 용법이라고 하는 건데 문장에서 그냥 so라는 부사를 썼고 그 다음에 짝이 되는 부사절을 한 번 더 쓴 겁니다. 자연스럽게 부사절을 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붙였어요. 이렇게 he is 어떻게 뭐 다른 걸로 할까요? 여기서 보면은 he went 그는 to America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that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는 미국에 갔죠. 뭘 써야 될지 조금 애매한 상황에서 so that 뭔가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 그죠? 그런 느낌이 오는 부사절을 여기다 덧붙이는 겁니다. that이라고 하는 것을 접속사로 사용해서 어떤 문장을 그냥 쭉 붙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He could learn English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는 미국에 갔죠. So that 이게 이만큼이 부사절이라는 걸 알고 나면 그가 그가 영어를 배울 수 있었다라는 말을 부사절로 이 정보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해석이 두 개가 돼요. 두 개. 어떻게 될까? 뭐뭐 할 수 있게,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되고 결과부사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는 영어를 배울 수 있었다. 두 가지가 해석이 다 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그가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배우려고 뭐 이래도 상관없어요. 같은 뜻입니다. 알겠죠? 요렇게 하는 해석하고 이걸 결부로 여기 결부로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보는 선생님의 품사 역할에 뭐가 있어요? 명주, 명목, 서명, 한영, 그죠? 부의 뒤에 결부가 있다고 그랬죠. 2번 결부. 그래서 그는 영어를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뭐 이거를 학교에서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 목적 여기서도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뭐뭐 하기 위해서 뭐 목적을 나타내는 소된 용법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뭐 결과를 나타내는 소된 용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게 부사절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그런 문제가 그렇게 썩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 부사절이다. 아 그래 부사적으로 내용을 덧붙였어. 그래 봐야 뭐 그래 이걸 이러려고 아니면 그래서 이렇다 이렇게 느낌이 오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학교에서 나준 프린트에 그 완전 쉬운 예문 가운데 거기 보면 1번 터니가 wore sunglasses. 터니는 선글라스를 이렇게 썼대. So that 뒤에 뭔가 부사절이 왔죠. 뒤에 부사절이 온 거예요. 그냥 마치 투부정사에 부사적 용법이 온 것이나 뭐 ing, pp에 부사적 용법이 온 것이나 너무 자연스럽게 똑같습니다. 부사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꾸며주거나 아니면 결과로 나타내거나. 그 뒤에 어떤 문장이 있는지 내용을 봐야 돼요. He could protect his eyes. 그가 그의 눈을 보호한다. 그 이것도 해석이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그의 눈을 보호하려고 토니는 선글라스 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이게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면 근데 결부로 해석을 하면 토니는 안경을 꼈어요. 그래서 그의 눈을 보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둘 다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알겠죠? 근데 학교에서는 지금 요번에 시험 범위는 결부보다는 뭐뭐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요걸 측정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가급적 그렇게 해석을 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I run 나는 달려가 4 kilometers every day 4km를 달려갑니다. So that 자 뒤에 so that 이것도 그냥 이게 무슨 뜻이더라? 이런 게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부사절이 그냥 하나 툭근이 왔구나. 부사절은 부수적인 정보가 그냥 툭 오는 겁니다. 직접 뭐 동사 같은 걸 꾸며주거나 아니면 결과를 나타내거나 예. 그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아니면 분사구문 뭐 ing, pp 아니면 이렇게 대절 다 똑같다는 거죠. So that I can lose weight 이러면은 뒤에 해석이 중요해. 해석이 문장 so that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이 붙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건 부사적인 정보에 불과해. 그러려면 어떤 정보가 부사적으로 붙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보니까 I can lose weight가 온 거예요. 내가 몸무게를 뺄 수 있다. 그게 부사적으로
쓰인 거야 그냥. 그럼 어떻게? 내가 몸무게를 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몸무게를 뺄 수 있었다 이렇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 I run 4 kilometers every day. 나는 4km를 달렸어요. So that I can lose weight. 그래서 나는 4kg를 몸무게를 뺄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런 결부. 그거보다 결보다는 학교에서 시험에 더 많이 나는 비율이 목적이에요.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살 빼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 빼려고 매일 4kg 달렸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시험에는 이제 그 시제일치가 예외 해야 된다 그러는데, 시제일치는 편하게 생각하세요. 주절이 과거일 때 종속절에서 그보다 앞선 나중에 나올 만한 시제를 쓸 수가 없다. 너무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일치라고 그래요. Steve practiced. 스티브는 연습을 해요. hard. 되게 연습을 열심히 했대. 오케이. so that이 나왔으니까 뭔가 부사절이 하나 더 오겠죠. 이게 부사절이다라는 생각 자체가 중요해. so that이 무슨 뜻이더라? 그거보다 이게 전치사도 아니고 접속사가 나와서 부사절을 끌었구나. 이래야지 영어 어순을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왔나? 이게 보세요. 보니까 그대로 왔죠. 주어, 동사. He could win. 아하. 그는 이길 수가 있었다. 얻을 수가 있었다. 뭐를? The piano competition. 피아노 시합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so that에서 덧붙여진 부사적 정보가 그건데, 목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피아노 시합에서 이기려고 스티븐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결부로 해석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래서 피아노 시합에서 이겼다.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시제의 일치가 왜 중요하냐? 주절이 practice니까, 과거니까, practiced니까 종속절에서도 과거를 써줘라. 조금 편하게 생각할 것. 알겠죠? 그 다음에 so that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뭐 이것도 외워서 시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가급적 외우지 않고 영어를 잘하는 그런 거를 바라는 게 선생님 마음이죠. 그거는 아마 선생님 제자들은 다 알 거예요. 선생님은 항상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는 조금 덜 정확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영어 수준을 많이 빨리 읽어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진짜 나중에 잘해져요. 너무 예민하게 그냥 문법적인 걸 따져가면서 보면 그만큼 머리만 아픕니다. David went to America so that he could learn English. 이걸 목적으로 해석하면 데이비드는 영어를 배우려고 미국에 갔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거를 in order that으로 쓸 수도 있다. 이거 외우세요. 그냥 속어로. David went to America in order that he could learn English. 오케이. 똑같아요. 그냥 뜻이. In order that 뭐뭐 하려고 이런 뜻입니다. to 동사원형. to 동사원형이 투부정사죠. 한마디로 대절이 접속사절인데 그걸 구로 줄여버린 거예요. 구로 줄여버린 거예요. David went to America to learn English. 요거를 한번 구로 줄이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 요런 거죠. 여기 요거를 구로 줄이겠다. 이 화면에 그대로 썼네, 그죠? 미국 갔죠? 접속사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 동사 와야 되죠? 근데 to를 쓰고 싶어. to를 쓴다는 얘기는 여기다 to를 쓰세요. 그리고 지워, 이렇게. to는 동사 원형 쓰기를 지워, 이렇게 지워. 그럼 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he went to America to learn English. 끝이에요. 이것도 결부도 되고 목적도 돼요. 해석도 똑같습니다. 그가 미국에 갔다. 뭐 하려고? 영어를 배우려고 미국 갔다. 이렇게 되면 he went to America to learn English. 이렇게 하면 되고, 결부로 해석하려면 미국에 갔다. to learn English. 그래서 영어를 배웠다. 이렇게 하면 되죠. 물론 배우는 초보자들일수록
결부로 해석하는 걸 잘 안 할 뿐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알겠죠? 나중에 아주 긴 문장일 때는 전부 결부로 보여요. 막. 짧을 때는 이제 웬만하면 목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과 결부를 둘 다 인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in order to 이것도 그냥 수고로 생각해서 여기 to 대신에 in order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이 잘 나겠죠. 여러분 시험이 잘 나는 거 좋아하죠? in order to 시험이 잘 납니다. 도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에요. David went to America in order to learn English. 오케이? 여기에 있는 예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다만 in order to는 결부로 잘 안 써요. 이럴 땐 목적입니다. 그냥. 알겠죠? 왜냐하면 뭐뭐한 어떤 order, 질서, 명령, 그죠? 목적 속에서라는 그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했다랑 안 맞는 것 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참고 학교 프린트에 다 같은 소댓이 아니니라 이러면서 뭐 소댓이 아까쯤에 그 목적으로 배웠죠. 근데 이제 결과도 있다 그렇게 아마 쓰는 것 같아요. 보세요. 1번에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이때 배웠죠. She saved her money. 그녀는 그녀의 돈을 저금했다. So that she could buy a car. 그녀가 그녀의 차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거를 3번처럼 그래서 뭐뭐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3번처럼 하면은 그녀는 돈을 저금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래서 차를 살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는 3번에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2번 so 하고 that이 약간 떨어져가지고 형용사 부사가 온 거네. 이것도 이거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거죠. 처음에 얘기했던 거. 여기 보세요. so가 부사인데 smart 그러면 매우 스마트해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야 너 되게 귀엽다. 그러면 you are so cute 이렇게 말하죠. 그것처럼 so 뭐뭐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결국을 붙인 거예요. 짝으로. 그게 소된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항상 무슨 말을 한다? so 다음에 여기에 형용사나 부사가 온다. 이렇게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온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뭐뭐 해서 결과적으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This cell phone is 어떻다. expensive. 배가 비싸요. 그런데 so expensive 하다는 거죠. 너무 비싸. so를 붙였을 때 결과적인 that을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그 패턴만 살짝 기억하시면 돼. That I can buy it. 내가 그걸 살 수가 없어.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so then 용법이고 결국엔 여기 있는 that절도 부사절이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so that 그 결과 뭐뭐다 라는 얘기는 아까 계속 설명을 했었던 겁니다. 예문 해석만 해볼게요. He didn't waste his money. 그는 그의 돈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So that he could buy a house. 그가 집을 샀었다. 알겠죠? 그래서 뭐 1번과 3번은 같은 말입니다. 거의. 앞뒤로 목적으로 해석하느냐 결과적인 걸로 해석하느냐 그 차이예요. 어법상 맞는 걸 골라보세요. 그래서 1번 manage your time well. 너 시간 잘 골라봐. That so you can that so는 좀 이상하죠. that 이렇게는 좀 이 자체가 이상하고요. so 대신 맞겠네요. So that you can do important things first. 너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죠. 목적으로 해석을 하면 부사절입니다. So that. 근데 이것도 결부로 하면은 그냥 그래서 너는 중요한 일을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다. 결부냐 아니면 그냥 부냐 이 차이예요. 알겠죠? 2번 I turned around. 나는 이렇게 뒤로 돌았어. So that 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뭐 했다 또는 그러려고 라고 하는 부사절을 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I could see Mike. 내가 마이크를 보려고. 마이크라는 사람 이름이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내가 마이크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되고. 근데 캔과 could를 고르는 게 바로 주절이 turned니까 뒤에 있는 종속절에서 시제를 일치시킨다.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시제를 별로 그렇게 일치한다, 안 일치한다 이런 관념이 연습이 부족하면 잘 안 떠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 해도 이런 거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Mr. Kim made a plan. Mr. Kim은 플랜을 만들었네. 그 저까지 됐죠. 어떤 계획을 만들었는데 so that 부사절이 뒤에 그냥 턱하덕 붙은 거야. 어떤 부사 뭐뭐 하려고 또는 그래서 뭐뭐 했다. 두 개의 부사절이 그냥 붙은 거죠. He could finish the project in time. 네, he could가 맞아요. he를 안 쓰면 그거는 이상해요. 왜냐하면 대절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접속사는 팔품사에 들어가는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반드시 주어 동사 같이 써야 됩니다. 그 부분을 헷갈리거나 그 부분을 어렵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적어도 저희 학원에서는 다른 문법은 편하게 좀 강조를 좀 덜 하더라도 팔품사, 명사, 행사,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의 기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해를 시키죠. 접속사는 그 뒤에 주어 동사로 내용을 덧붙인다라고 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so that 다음에 he could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주어가 있어야 되죠. he가 없이 could가 났다? 그럼 그 자체로 이상하다라는 게 딱 느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 B번 review your notebook. 너의 공책을 봐라. So that you can understand what you learned. 네가 배웠던 것을 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I went to the market. 나는 시장에 갔어. So that 이것도 어떤 부사적인 정보가 턱 붙은 거야. I could buy the food I needed. 그럼 내가 필요했던 음식을 살 수 있었어.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사려고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 3번 Mr. Brown spoke slowly. Mr. Brown은 천천히 얘기하네요. So that 자체가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자체가 그냥 부수적인 정보야. 그냥 해석이 뭐뭐 하려고 또는 그래서 뭐뭐 했다 정도로 해석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고 대절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 동사를 쓴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원어민적인 사고입니다. 어떤 뜻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부사절이고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를 쓴다. 그래서 거기 문장에서 보면 everyone could understand him. 모든 사람이 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게 so that이랑 붙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결부로 인식을 하면 모든 사람은 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별로 어렵지가 않죠. C번 그녀는 좋은 자리를 잡기 일찍 왔다. 이런 문장을 어떻게 영어로 쓰는가? 뒤에 이렇게 보니까 답은 이미 있죠. 여기 She came early. 그녀는 일찍 왔어요. In order that in order that을 써도 되고 그냥 so that을 써도 됩니다. She 정확하게 여기서도 정답을 쓰고 싶으면 could take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In order that she takes a seat. 이거 좋지 않아요. 이거는 주절도 그러네. 이거 틀렸네. 어떤 학생이 써왔는데 요거보다는 could, she could take가 좋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요거 she came early. 과거잖아요. In order 뭐뭐 하려고 어떤 질서 속에서 목적 속에서 이런 뜻이에요. That she could take a good seat. 그녀가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되는 게 답입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takes가 아닙니다. She could take a good seat예요. 그 다음에 2번 그들은 책을 많이 읽기 위해 도서관에 갔다. They go to the library. 갔어요. 그 다음에 to read many books. 이거 잘했어요. 많은 책을 읽으려고. 근데 많은 책을 읽기라고 이것도 책을 많이 읽으려고라고 했으니까
누가 학교 선생님이 야 이거 왜 많은 책을 읽겠다고 했냐? 아 여기 이제 조건이 many 북이네요. 맞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 투부정사 부사구를 썼는데 만약에 이거를 so that 용법으로 쓰겠다. in order that 용법으로 쓰겠다. 그럼 그거에 맞춰 주어 동사 쓰면 되는 겁니다. They go to the library so that they can read.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Many books. 알겠죠? 그 다음에 나는 마이크에게 진실을 말해주기 위해 전화를 했다. I called Mike in order to tell the truth. 이렇게 써도 뭐 상관없고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in order를 지우고 그냥 to를 써도 상관없고 만약에 so that를 쓰겠다. so that를 쓰겠다. 그러면 I called Mike so that I could 이렇게 여기가 called가 과거니까 I could tell the truth 이렇게 tell the truth 이렇게 쓰면은 똑같은 뜻이다. 그래서 조금 인사이트가 좋은 학생들은 so that의 대절하고 투부정사하고 거의 같은 거네요. 예, 사실은 같은 겁니다. 대절은 그냥 주어 동사를 쓴 절을 나타내는 거고 투부정사는 주어를 안 쓰고 축약해서 쓴 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부사구, 부사절 이러고 목적, 결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조금 이렇게 재치 있게 생각을 하시면 점점 그만큼 영어가 쉽게 느껴져요. so that이 들어간 문장,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으로 쓴 문장을 찾아 적기. 보니까 김구 formed the secret organization. 비밀 조직을 형성했다. in 1931. 1931년도에 to fight against Japan. 재팬이랑 싸우려고. 예,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 부사구로 봐도 되죠. 그 다음에 요거를 만약에 so that으로 바꿔라! 그러면 그냥 so that he could fight. 이렇게 쓰면 돼요. So that he could fight against Japan. 이렇게 쓰면 되고. 다시 구로 줄여라! 그러면 줄이는 겁니다. 그냥. so that 안 쓰고 to 쓰고, 주어 쓰지도 않고, 동사 원형 쓰고. 알겠죠? 김구 밑에 김구 always carried Yoon's watch in his jacket. 김구가 그의 자켓, 옷에 윤봉길의 시계를 항상 가지고 다녔다. 거기까지 문장이 잘 왔어. 근데 뒤에 so that 다시 부사절이 붙었네요. 항상 부사절이 무슨 뜻이다라는 요 so that에 집중하지 마시고 뒤에 무슨 부사절이 왔지 하고 이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편안하게. You would not forget, he would not forget Yoon's sacrifice. 그가 윤의 희생을 잊어버리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so that이랑 붙으니까 부사절인 정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윤의 희생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그 결부로 해서 그래서 그는 윤의 희생을 잊지 않았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은 없음. 근데 전부 다 목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게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 목적으로 해석을 해버리세요. 결부는 잘 안 나옵니다. 중학교 때는. 오케이, 여기까지.